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로 주가가 이제 최근에도 사실 좀 올랐다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약간 좀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10만원은 1차 목표가로 올라갈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더 올라가서 12만원, 15만원 라인까지도 잘하면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일단 10만원은 붙박이로 나는 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 그래서 요 최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가지고 대박을 내 가지고 그것도 집중 투자로, 몰빵 투자로 이번에 여기서부터 다시 매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싸그리 매수해라고 추석 연휴 기간에 다 분석을 해 가지고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급등. 자, 그 이후에도 주가는 가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도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가 미국에다가 대규모 원정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원정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지금보다도 4배는 많은 원전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건 원전 전력량을 이렇게 4배로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미국에 원전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대건설, 어젠가 보면은 현대건설이 이 설계, 기본 설계 비용 이런 것을 다 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현대건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을 좀 따내지 않았습니까? 즉 현대건설이 원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형 원전건설 참여 이게 진행이 됐는데, 요 규모가 무려 최대 한 60조까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코 원전 2기에 24조짜리인데 우리가 원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기당 12조에서 15조 정도 잡으니까 현대건설이 4기의 원전 건설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60조, 현대건설이 가면서 삼성물산도 덤탱이로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주요 기기를 납품을 또 현대건설이 하는 거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건설회사는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자, 지금 현대건설이 하는 데는 이런 설계 능력이 좀 떨어져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의 세팅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원자로 건설 이런 것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손을 빌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원자력 설계를 가장 잘하는, 전 세계에서 원자력, 우리 원자폭탄 있죠? 여러분들 저 핵폭탄 날렸지 않습니까? 그게 원자폭탄입니다. 여러분들 히로시마 나가사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한방 빵빵 날리면서 일본이 바로 항복해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참에 해방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걸로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이 원전을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번 일본 후쿠오카 원전 사고처럼 한번 원전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도 과거에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이후에 애들을 원전을 많이 포기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의 설계 기술의 세계 1인자입니다. 지금도 설계 기술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이제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런 그 주요 기기들이 미국에서는 납품 만드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수입산으로 떼와야 되는데 그 주요 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고로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로에 들어가는 전기 터빈이라든지 이런 그 주요 기기들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마치 원자로라는 것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철광석을 녹여 가지고 그것을 열을 내 가지고 이제 그 샘물을 갖고 뭐 현강도 만들고 냉연 강판도 만들고 열연 강판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순도 높은 거 우리 원유 갔다 와도 순도 높은 곳은 고급 휘발유 그 다음에 휘발유가 가솔린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 경유 디젤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항공유 선박유 CU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듯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구조가. 그런데 이 원자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거하고 똑같아요. 이 우라늄을 통해서 이 우라늄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 원자로가 이 가동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사실 핵폭탄의 원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보면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쭉 쌓여 있죠. 이 돔은 이게 원자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돔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원자로가 아니야. 저것은 우리 돔으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폭발을 하거나 가스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그 안에서 새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열이 안 빠져나가게 비닐하우스 쳐놓은 것처럼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 이제 이 원자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처럼 이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바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해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조금 해봤어요. 국내 기업 중에서 대우건설하고 대림건설이 맛배기 정도 국내 원전할 때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설계 기술을 하는데 원자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라늄 농축액을 이것으로 해서 이제 그 1500도 1800도까지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전기 터빈을 돌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한다. 즉 원자로 안에서 나오는 우라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핵 협정 요거 얘기하면서 우라늄 농축액을 산업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미국에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빨리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 멍청하게 있지 말고 하나 내주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만우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미국 원자력 니들 필요한데 니들 이런 기술이 설계 기술 외에는 실제로 만드는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그 만드는 기술에다가 주요 기기 이런 거 우리나라가 다 대줄 테니까 이게 우라늄 우리나라도 산업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우라늄 농축액을 요 수준까지는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되면서 만우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이 엮이고 절이 엮이고 뭐가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아까 전기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열 교환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원자로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핵심 기기들 원자로 가동을 위해서 핵심 기기들을 두산에너빌리티 3종 세트를 만들고 있는 데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 큰 틀에서 원자력 발전소지만 SMR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SMR 시장은 본격 개안은 안 했지만은 이제 스타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보통 5분의 1에서 많게는 20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주 작죠.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요 SMR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특정 빅테크 기업들이 지들 서버 다운 안 되게 SMR 전력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SMR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들용으로 하나 SMR 하에 이 전력을 공급할 거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SMR.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왜냐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거 만들어 달라 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SMR을 만드는 기술은 희한하게도 없어요. 아니, 똑같은 것을 부피를 줄여 가지고 사이즈를 작게 했는데 SMR 요걸 만드는 기술이 없다고? 신기하네. 과거에 이제 테스트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안 만든 겁니다. 아니,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규모의 경제 아주 크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좋은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작게 만들려니까 돈도 안 되고 비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분의 1 사이즈로 만든다 하면은 비용이 20분의 1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 비용은 5분의 1밖에 안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해낸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SMR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러시아도 가능할 겁니다. 얘들은 SMR 뭐 AI 시장 그쪽에 이제 뭐 해서 SMR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한 것 뿐이고, 거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다 인프라 다 할 수 있는 인프라 다 되니까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돈 안 되니까 위험해야 돼 가지고 지금 뭐 이리 짜집기 저리 짜집기 하면 만들 수는 있겠죠. 지금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개점 휴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데 그 필두 주자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 근데 이제 이 SMR 같은 경우도 건조 이 원자로를 만드는 기간이 그냥 뭐 뚝딱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요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지금 한 번도 이제 그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 완공까지 간 적이 없죠. 그래서 건조 이게 이제 이 만드는 기간이 SMR 원자로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소 7에서 10년까지는 걸릴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야 이제 내가지고 다음 정권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이 되면 걔들이 수혜를 받겠지. 이게 요상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 수요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들도 전력난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해야 되게, 그래서 비상발전기 이런 관련주도 올라갔던 거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이게 워낙에 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라 하지 말고 구글이다. 미국 회사 구글인데 걔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력이 나가버렸어. 서버가 전력 부족으로 해서. 그러면 걔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인근 도시에 있는 전력 전구들이 다 나가버린다니 밤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들만의 용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SMR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급하게 땡겨 쓰는 게 하나 있죠. 땡겨 쓰는 거 가스터빈입니다. 요 가스터빈은 건설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면은 딱 떨어버리니까 요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빅테크 가스터빈 2기 사상 최초로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이제 빅테크 우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물건은 2기는 텄고요. 앞으로 8기 이상의 가스터빈 또 수주가 미국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 되면 계속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없냐. 가스 터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전지입니다. 이 고체 연료 전지는 바로 가스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천연가스 이게 그 인프라만 구축이 돼 있으면은 6개월이면은 이게 고체 연료전지 전력을 활용해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만호가 프로젝트가 형태로 해서 될까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결국에는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우리나라라 이게 일본보다도. 그래서 두산연합일리티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고 이번에도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뭐 아주 급등한 건 아닙니다만은 다시 또 상승하고 이런데 지수가 좀 빠지는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때려 잡아 가지고 더 올라가기 전에 제발 좀 때려 잡아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전력 싸움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HBM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고 이것들이 막 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HBM AI죠. AI 칩 이런 쪽보다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전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이는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께서 집을 지으면은 땅을 파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설 기계들이 이제 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이 도심 가까운 데 해야 아니요. 저 멀리 떨어진 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진 데다 해요. 도심에서 한 4km 정도는 떨어진 데다 합니다. 4km까지 미세먼지 검출 농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맨 땅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나라도 원래 광주에다가 하려다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다가 2조짜리 그 낙찰이 그쪽에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살게 이게 그 도시도 좋아지고 오고 뭐 좋아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장이 들어선다 공장 형태니까 그렇지만 이게 소음 미세먼지 공해도 상당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심 인근에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뭐 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돼요. 금방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재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이걸로 해서 건설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어버 넣으면은 이제 우리 서버가 이런 게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서버 우리 이제 이 서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버를 가정집으로 생각하면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싹 다 때려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서버가 바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AI 칩이 들어간 들어가는 HBM 수요가 있는 거죠. 요걸 다 만들고 그러면 짓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도 수요를 받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서버 HB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딱 세팅이 되고 나면은 요걸 갖다가 장식용으로 놔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버가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전력 공급의 원천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차원이 될 겁니다. 짧게는 당장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체 연료전지 그 천연가스 인프라가 돼 있는 데는 고체 연료전지 6개월, 가스터빈 2개월. 그래서 요것들이 지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SMR 시장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요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SMR 강력한 무기 원자력 발전소 SMR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상승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 필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당장의 실적이 좀 어쩌고 저쩌고 그 필요가 없다.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바로 이 가스터빈의 미국의 이제 우리 전력이 가장 많이 AI의 본고장, 미국의 이제 수출 물꼬를 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SMR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인가 취임을 했고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초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 정책은 해놨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예산을 이제 짜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배정을 해서 때려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AI, 미국도 이제 뭐 각종 AI 이 첨단 기술 외에도 전력 요게 이제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력 특히 SMR 쪽에 시장이 개화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SMR 왜 그러냐면 각 기업들이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 용량에 그거에 뭐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SMR 수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예를 들어서 구글이 하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그 데이터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이 되면 지금 2025년입니다. 2030년 정도 가면은 바로 전 세계 AI용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수요가 일본 전체 전력 수요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쓰는 전체 전력량 산업 민간 다 합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생산하려면 이게 원자력으로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이제 친환경이 또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고 이 원자력을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원자력 그 다음에 전력을 얘기할 때 바로 아까 가스터빈하고 물론 가스터빈을 돌리면서 배열회수 모일러 해가지고 S&T 에너지라든지 또 BHI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되긴 합니다만은 가스터빈 시장이 다 AI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전지 아까 수소 관련한 종목들 있죠. 그것들 계속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전력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SMR로 간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해서 끌고 가야 될 그런 핵심적인 종목임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주식 코인 전문가들인데 주식 22명, 코인 2명 그렇습니다.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다 연구 분석해가지고 딱 타이밍 왔을 때 매매 타이밍, 매수 매도가 싹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니까 개인 투자 이 채팅 리딩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 왕초보 개인 투자자들 그냥 따라하니까 너무 쉽고 편안한 폭풍 수익이 났다고 해서 난리가 나버리고 반토막에도 손쉽게 플러스 전환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소문난 데가 오르고 채팅앱이 되겠습니다. 100% 무료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손실 없이 오직 이득만 챙길 수 있는 것 즉시 입장에서 수익 랠리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오르고 채팅앱 화면입니다. 이게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이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눌러보면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무료방을 여러분들은 싹 다 입장하시고 코인도 하시면 코인방도 입장하시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투자 성향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가지고 쭉쭉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남들보다도 훨씬 몇 배 더 강력한 수익을 챙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천재투자TV에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라고. 또 그 이면에는 천재투자TV 구독자 늘리려고 이렇게 다 퍼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